안녕하세요. 아침에 녹화를 했는데 녹음이 안 돼서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두 번 반복하는 거를 상당히 못하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자세한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녹화를 했던 영상 핵심은 뭐였냐면은 LP 제도라는 게 있는데 상장 기업이랑 계약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였고요. 첫 번째는 이제 수수료를 받고 두 번째는 스프레드 차익을 받는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했던 건데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계약을 맺는 게 거래소가 아니라 상장기업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상장기업이랑 거래를 한 다음에 그 대가로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 호가 제출하는 서비스 제공하고 상장기업은 수수료를 주고 거래소랑은 이제 호가에다가 제출하는 유동성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장 회사는 왜 이런 인센티브가 있으냐? 뭐냐면 이제 거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당할 수 있어요. 상장 회사가 상장 폐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유화증권이라는 회장님은 자사주를 매입해서 스스로 거래량을 늘려가지고 상장 폐지를 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약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LP가 필요하죠. LP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상장 폐지 안 당하려면 하는 거죠. 이거 외에도 뭐 거래량을 늘리고 싶다던가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스프레드가 벌어져 있으면은 거래에 참여하지 않거든요. 여기 밑에 보면은 예시가 있는데 이 예시에 보면은 매도 호가나 매수 호가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에서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에서 매매하라. 그리고 뭐 거래량이 많은 거래대금이 높은 종목에서 매매하라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 호가가 벌어 있으면 내가 들어가면 물릴 것 같아서 그냥 다 지나칩니다. 아무도 안 봐요. 그래서 이렇게 호가를 제출해주면은 유동성이 풍부해 보니까 사람들이 매매하기 편하죠. 그래서 기피했던 리퀴디티 리스크가 커가지고 기피했던 투자자들도 관심이 유도돼서 매매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에 거였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호가 스프레드. 이것도 했었구나. 이건 뭐였냐면은 그 3%가 벌어졌을 때 예시입니다. 3% 벌어졌을 때 이때 이제 공급 의무가 있습니다. 호가를 제출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안에다가 제출하는 건데 최우선 호가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우선 호가랑 똑같은 자리에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최우선 그 매수 호가에도 똑같이 할 수 있고 3% 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장 기업이랑 그 거래를 해가지고 3% 이내 우리 기업은 1%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ETF나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LP를 많이 만나게 될 텐데요. LP들은 어떻게 이제 호가를 이제 공급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 최우선 호가, 최우선 매수 호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해를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거래를 하는 방법은 총 한 5가지가 있는데요. 지정가 주문은 우리가 정한 가격에 매수하는 거, 시장가 주문은 가격이 어떻게든 상관없다. 급하니까 일단 위로 내가 다 쓸어 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는 장 중에는 지정가로 하는데 장 끝날 때는 내가 물량을 채워야 되니까 시장가로 내가 다 일단 쓸어서 내가 물량을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유리 지정가나 최우선 지정가는 이제 상대 방향 매매나 동일 방향 매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유리 지정가인데요. 시장가랑 좀 비슷해 보이지만 체리 주장가는 그 상대 방향 매매니까 매도가 나는 매수할 건데 매도가 있으니까 상대 방향이죠. 이쪽에 이제 체결을 시키는 건데 내가 300주를 매수하고 싶다 하면은 요거 체결이 되죠.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 시장가도 이제 똑같아 보이죠. 위로 그냥 사는 거니까.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 보면은 이제 호가가 내가 살려는 물량 2000주가 있어요. 근데 2000주를 내가 이 매도 1호가에 만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채율이 지정가를 한다면은 여기가 체결되고서 남은 물량은 쌓입니다. 근데 시장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격이 얼마든 그냥 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그냥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1호가, 2호가까지 체결이 돼버리는 거죠. 즉시 다 체결이 돼버립니다. 시장가는. 뭐가 더 급하게 사는 걸까요? 채율이 지정가일까요? 시장가일까요? 시장가가 채율이 지정가보다 더 급한 사람이죠. 왜냐면 가격 상관없이 그냥 1호가, 2호가, 뭐 3호가 다 사버리겠다라는 게 시장가이고, 그 다음에 지정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1호가까지만 내가 쓸어가겠다. 1호가까지만 쓸어가고 남은 물량 내가 쌓아주세요. 라는 게 채율이 지정가입니다. 그럼 채율이 지정가랑 좀, 이거 정리 한번 하면은 시장가는 그 매도 2호가까지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채율이는 매수 물량이 쌓이게 되고요. 그럼 최우선 지정가는 뭐냐? 최우선 지정가는 동일 방향 매매입니다. 내가 매수를 할 건데 매수 호가에다가 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300주를 쌓는다 하면 여기다가 쌓는 거고 최유리 지정가는 요거 300주가 줄었죠. 근데 최우선 지정가는 내가 여기 300주를 쌓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아마도 이제 그 저번 영상에서 다뤘던 것들을 좀 빠진 것도 좀 있는 것 같지만 대부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반복하는 걸 너무 지루해 하기 때문에
혹시 좀 설명이 부족한 게 있다면은 다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또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번 영상이었고, 이 밑에부터 이제 차근차근 다시 천천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봤죠? 그래서 3% 이내에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여기서 보면은 이제 호가를 제출할 때 내가 이제 매도를 먼저 제출하고 그 다음에 반대쪽도 호가를 제출한답니다. 즉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단계가 처음에 하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여기다가 호가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였고 3% 내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매도나 매수 중에 어느 중에 하나 먼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도를 먼저 하고 해도 되고 매수를 먼저 해도 되고 그렇게 되고요. 자, 이 첫 번째는 이제 매도가를 먼저 제출하는 경우인데요. 여기 호가가 스프레드가 이렇게 비어 있죠? 쭉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내가 지금 100주를 사고 싶은데 1,400원에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가를 제출해 주는데 50호가를 제출합니다. 여기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매도를 일단 먼저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자, 이 표시가 뭔지 지금 모르겠으니까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매도가가 1,400원이죠. 여기 이렇게 매도가가 100주 있고 매수가가 10,000원에 또 100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3%가 초과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호가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럼 호가를 이제 제출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최우선 매도 호가는 뭘까요? 최우선 매도 호가. 우선은 같은 방향이죠. 내가 매도인데 같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1,400원이 되겠습니다. 최우선 매도 호가는 1,400원이 됩니다. 1,400원. 그리고 스프레드 제출, 호가 제출할 때는 같은 데다가 해도 된다고 했죠. 이게 뭔지 알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았어요. 요게 이제 매도 호가이고, 그 다음에 이게 최우선, 이거는 뭐죠? 매수 호가입니다. 최우선 매수 호가. 그러면 이제 최우선 매도 호가부터 최우선 매수 호가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매도 호가를 제출하는 게 요 사이가 됩니다. 요거 매수 호가까지는 안 되고, 왜냐면 이거를 하면은 체결시키는 거잖아요. 체결을 시키는 게 아니라 LP는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니까 이거 바로 다음 위에 호가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란색 표시는 1,400원부터 1,050원까지 LP가 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레인지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스프레드가 되고 여기까지 매도가 되고, 그럼 당연히 이 1,200원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LP 호가를 제출했어요. 먼저 매도 호가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 다음 레인지는 어떻게 되냐? 아까 3% 이내로 맞춰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레인지가 더 길어지죠. 왜냐면은 이 3% 맞춰지는 부분이 이제 요거보다 더 밑에까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매도 호가를 제출했어요. 그럼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매수 호가를 제출하는 겁니다. 매수 호가는 어디다 제출할 수 있을까요? 이 LP 호가 여기 밑에 1,150원부터 이 밑으로 쭉 3% 내, 3% 내에 호가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19,900원까지 해서 쭉 제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LP가 요약을 하면은 여기서 이 호가가 벌어졌죠. 내가 여기다가 딱 호가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그 밑으로 또 3% 내에 내가 어디든 또 호가를 이렇게 제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 경우 매수 호가를 먼저 제출할 경우 이렇게 또 호가가 벌어져 있죠. LP가 1,050원에 호가를 제출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또 위에까지 3%보다 높지 않게 호가를 또 매도 호가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는 이거 범위가 밑에까지 내려갔는데 이거는 왜 여기서 끝나냐? 보면은 이거 지금 10,000원이잖아요. 3% 하면은 요거 지금 3%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가가 지금 50원 단위니까 호가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3% 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는 안 되죠. 왜 안 되냐? 3%가 넘어가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레인지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제 LP 호가가 시장에 이미 제출되어 있는 호가와 직접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팅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호가를 일단 대고 체결을 시켜야 되고요. 일반 투자자가 체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하고,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면은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상당히 좀 생략을 많이 했는데, 상장기업이랑 증권회사가 계약을 하는 게 LP다. 그런데 이 LP가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고 하나는 스프레드 차익을 얻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소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다. 거래소랑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호가창에 공급을 하는 계약을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이제 LP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그거가 생략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장 회사는 왜 LP 계약을 맺냐 했으면은 이제 유동성이 부족할 때 상장 폐지를 당할 수가 있고, 투자자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장 기업도 그 경제적 유인이 있고, 증권회사는 이제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유인이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이거 유동성이 좋으니까 거래하기 좋아져서 이익이 있고,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LP가 공매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